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마찰력 여섯 번째 플랫 벨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랫 벨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플렉서블 벨트라고 하는 책도 있고,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평벨트라고 하게 되겠는데, 이제 이러한 평벨트에 작용을 하는 마찰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드럼에 이제 이러한 평벨트가 이제 감겨져 있고, 이제 T2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힘을 가해서 이제 벨트와 드럼이 이제 이러한 파란색으로 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즉 이제 그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임펜딩 모션이면 이제 우리가 뮤 정지 마찰력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제 그 운동 마찰력을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평벨트와 이제 드럼이 접촉한 부분의 이 각도를 이제 베타라고 하게 되고, 이제 베타는 이제 접촉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제 항상 이제 라디안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회전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T2가 이제 T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일에 모르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 방향 쪽이 이제 값이 그 장력이 더 크다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력의 큰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이 공식의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의 장력이 더 큰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문제를 풀 때 그 첫 번째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을 유도해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드럼의 반경과는 그 평벨트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제 무관한 값이고, 이러한 그 접촉한 부분에 이제 접촉각에만 이제 그 연관이 되는 마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 접촉한 부분을 이제 다시 그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제 이러한 그 접촉한 부분을 따라서 이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마찰력의 그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수직 강력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일단 크기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쪽 T2 부분에서 가장 큰 수직 강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갈수록 점점 이제 수직 강력 값이 줄어듦을 이제 이 분포력의 그림으로 자유물체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벨트에 작용하는 마찰력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적분값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러한 접촉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찰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어떤 미소 부분을 이제 각도 시타만큼 갔을 때, 이제 d 시타만큼 간 부분에 대한 그 벨트 부분을 이제 다시 떼서 그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일단 우리가 ds만큼의 이제 거리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이제 미소값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일단 시타에서 이제 d 시타만큼 더 간 각도에서 이제 수직항력 D에는 이제 이러한 DS의 그 길이를 갖는 이 벨트 부분에 이제 그 중심점 부분에 이제 수직하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쪽 각도가 이제 2분의 D 시타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그 각도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이쪽이 2분의 d 시타면 이쪽 부분이 그 y축과 직각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가 2분의 d 시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쪽 부분의 t 방향이 이제 t1이고 이제 이쪽 방향이 t2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더 힘을 많이 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dt만큼의 그 장력값이 더 이제 더해지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dt라는 것은 결국 이 마찰력 df에 의해서 이제 추가가 된 그 장력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도 이제 2분의 d 시타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쪽 방향,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 df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df는 다시 이제 μ 곱하기 이제 dn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좌표축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쪽을 y축, 이쪽을 x축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평형 방정식을 고려를 해보면, 일단 시그마 fx는 제로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이쪽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t의 코사인 2분의 d 시타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t 플러스 dt 코사인 2분의 d 시타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마찰력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mu dn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값에 이제 이 값을 모두 더한 값이 이제 0이 되어야 이제 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이제 평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시그마 fx 방향의 힘도 이제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쪽 방향의 dn과 이 두 t 플러스 dt와 t에 대한 그, 사인 방향의 이제 성분을 우리가 도시가 아니고 이제 작성을 해보면, 이제 이쪽이나 모두 이제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각각의 장력값에다가 이제 사인 2분의 d 시타를 곱한 값이 이제 y축 성분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이 평형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수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인 그 시타에 있어서 이제 이쪽 그 각도 값이 아주 미세하게 되게 되면 결국 사인 시타는 시타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d 시타를 다시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도 미소한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2분의 d 시타가 되게 되고, 이제 코사인 그 2분의 d 시타는 이제 코사인은 이제 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이제 1이 되게 되어서 이제 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mu dn은 이제 dt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그마 fy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dt에다가 d 시타를 곱하게 되면 이제 그 값은 이제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dt에 해당되는 값들은 이제 소거가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값은 이제 이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dn은 이제 t d 시타로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다시 이제 이 그 수식에다가 이제 dn 값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mu t d 시타는 dt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변수 분리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제 같은 변수끼리 이제 모으면 이제 좌변은 t분의 dt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변은 mu d 시타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쪽은 t에 대한 그 함수가 되게 되고 이쪽은 이제 시타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적분 구간은 이제 t1부터 이제 t2까지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되고, 이제 시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0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베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ln t1분의 t2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은 이제 그 뮤 베타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2의 그
그 뮤 베타는 이제 T2분의 T1이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T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T2는 이제 T1 곱하기 2의 뮤 베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뭐 E는 뭐 당연히 ln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자연상수 혹은 이제 자연대수 E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베타의 값은 이제 뮤는 뭐 마찰력이니까 뭐 단위가 없고 그냥 값만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 이제 베타의 값에 이제 항상 라디안 값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그 도르래 장치가 하나 있고, 이제 이쪽 부분에 어떤 드럼이 B와 C가 두 개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추가 이제 매달려 있을 때, 이때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T를 우리가 이제 뭐 잡아 당겨서 이제 이러한 그 도르래 장치가 이제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할 때 이제 이 추의 질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아랫 방향으로 잡아 당기는 힘은 이제 500N으로, 즉 이제 이 아랫 방향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 아니라 이제 이 전체에서 있어서 이제 최대 장력을 이제 500N이라고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B와 C 드럼에 대한 정지 마찰 계수 값이 이제 0.25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장치가 평형을 이루려고 하면 이제 추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랫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회전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끔 장력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의 그 장력이 이제 최대가 되어야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그 B 드럼에 대한 그 자유물체도는 우리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임펜딩 모션의 방향은 다음과 같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쪽 방향에 도는 쪽에 장력이 이제 T2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에 장력은 T1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각도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부분에 각도가 45도로 주어져 있고, 만약에 이렇게 수평으로 이 줄이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각도는 이제 90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 각도가 45도로 되어서 이제 이렇게 줄이 비스듬하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가 45도만큼 더 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의 각도는 이제 90 플러스 45를 하게 되면 이제 베타는 이제 135도가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베타를 알고 있고 이제 뮤s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기 전에 일단 베타를 이제 각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라디안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결국 이제 1도는 그 180도 분의 파이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180도가 아니고 이제 135도 곱하기 파이 나누기 이제 180도를 하게 되면 이제 4분의 3 파이 라디안으로 이제 환산을 할 수 있고, 물론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할 때는 이제 파이 값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값을 산출하려면 이제 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깔끔하게 그 우리가 라디안 값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4분의 3 파이로 라디안으로 이제 그 풀이에서는 주어져 있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이 T2고 이쪽 부분이 T1이기 때문에 T1이 이제 2의 뮤s 베타가 곱해지게 될 것이고, 이쪽 부분은 이제 최대 장력 값인 500을 대입을 해서
이제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고, 이제 이 값을 500에다가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아래에 있는 값은 1.8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500 나누기 이제 1.8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T1의 값은 277.4N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C 드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 그 장력이 이제 그 T2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쪽 도르래에는 이제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B 드럼에 대한 T1의 값이 그대로 이제 이쪽에는 T2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고, 이제 각도도 45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접촉각은 135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T1의 값이 이제 이쪽 W 값이, 즉 이제 이 추의 자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제 W는 135.9N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 값에다가 이제 중력과 속도를 나눠주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질량의 값은 15.7kg이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